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계속 변화를 하는 거죠. 끝이 없어요. 근데 안녕하세요, 세비트입니다. 오늘 제가 분양공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졌거든요.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, 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소치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 저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왔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저도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.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,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었겠죠. 근데 그 마음을 누르고 계속 해왔잖아요.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기한을 두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나는 부동산 공부를 3년 하고 끝내야지, 5년 하고 끝내야지, 이렇게 기한을 두거든요. 저는 그렇게 기한을 두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계속 변화를 하는 거죠. 끝이 없어요. 근데 내가 3년만 하겠다고 해서 3년이 딱 됐어요. 그때 부동산 공부를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?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기한을 두지 말고 오히려 이 공부를 내 일상에 가져오는 거예요. 이게 별도로 부동산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건 그냥 나의 일상이야. 내가 그냥 평상시에 밥 먹듯이, 내가 잠을 자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새벽 기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새벽 시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부동산 공부하는 거야, 이렇게 딱 정해두시면요, 그걸 계속하게 돼요. 그리고 부동산 공부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요,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매력있고 재밌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공부를 정복을 해버리면 끝이잖아요. 더 이상은 없잖아요. 어떤 목표라는 것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나아가잖아요. 그때가 훨씬 재밌어요. 근데 막상 어떤 목표를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좋지만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되게 크거든요. 일상이 되게 지루해집니다. 근데 부동산은 끝이 없잖아요.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파트부터 공부를 하잖아요.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. 뭐 상가도 있고, 뭐 원룸도 있고, 다가구도 있고,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있고, 꼬마 빌딩도 있고,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것도 있고, 이게 정말 다양하거든요. 처음에는 아파트만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점점 투자를 해 나가면요, 다양한 종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겠죠. 그게 되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는 아파트부터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바꿔가고 있거든요. 부동산 공부에 끝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매력이라 생각하고, 그래서 더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이 절실함의 크기를 키우는 건데요. 이 절실함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목표,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와 내 현실을 계속 자각하는 거예요. 이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더 절실함이 생기는 거죠. 근데 이 괴리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이에요. 어떤 사람은 나랑 똑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되게 만족해요.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그 목표와 내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지 않겠죠. 근데 이 내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크면 클수록 목표와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지겠죠. 그런 사람일수록 절실함이 더 커져요. 절실함이 큰 사람은요, 어떻게든 내가 이 현실을 탈피해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세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실에 대한 그 불만족이 되게 컸던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매 순간 제 목표와 제 현실의 괴리감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. 어떤 순간에는 그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. 나는 빨리 내가 바라는 저 목표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 절망감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그걸 견딜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딱 두 가지 패턴으로 가겠죠. 내가 완전히 그걸 포기를 해버리는 거나,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.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죠. 저는 어떻게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고 노력을 한 거죠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
결국에는 내가 어떤 그 목표를 항상 매 순간 인지를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저는 그 절실함을 더 가질 수 있고 더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항상 이걸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요,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거든요. 근데 나에게 있어서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돌진하는 사람은요, 그걸 할 수밖에 없고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더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절실함의 크기를 내가 어떻게든지 크게 하는 거,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세 번째는요, 중간중간에 나의 활력소를 만드는 거죠. 이 활력소라는 게 내가 하게 됐을 때 즐거운 거예요.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활력소는 어떤 명품을 산다던가, 내가 좋은 차를 산다던가, 좋은 옷을 산다던가,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.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 활력소가 경험일 수 있죠. 근데 저는 이 소비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경험이요, 우리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활력을 준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거죠.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책의 내용이 지금 노인이 된 분들,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. 그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거나 아쉬운 게 있나요?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행을 많이 못 간 게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행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다녔던 분도 있고요, 적게 다녔던 분도 있어요.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갈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험에 더 가치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, 그것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여행이라고 하셨거든요. 여행이라는 게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뒤로 미루죠. 내가 시간이 많이 날 때, 내가 여유가 더 생겼을 때 여행해야지라고 미루거든요. 근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요, 나이가 너무 많이 들게 되죠. 그럼 그때는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내 건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. 저도 여행을 미뤘었거든요.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때 여행을 갈 때도 내가 조금 무리하는 게 아니야, 내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여행 가도 될까,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여행을 다녀오니까 너무 내가 여행을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공간을 달리해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니까 내 일상에서 겪었던 그런 걱정거리가 아예 그곳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완전히 힐링을 할 수 있었고요. 여행이라는 걸 해보면요, 이 여행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돼요.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가더라도 내 예상과는 다르게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.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걸 해결하게 되겠죠. 그때 뭘 배우냐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게 되죠. 그리고 그걸 해결하게 되죠. 그럼 이거 조금 더 좁히면 부동산도 똑같더라고요. 부동산 투자도 늘 잘 될 순 없잖아요. 최근에 부동산이 되게 힘들었잖아요. 이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포기할 순 없잖아요.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. 또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힘든 일을 극복하면서 가족애가 더 단단해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요,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잊혀지지가 않아요.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을 겪었었지. 그걸 계속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게 저에게는 활력이 됩니다. 우리가 일상을 살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할 때 중간중간에 그런 여행을 하게 되면요, 그게 분명히 활력소가 되면서 더 꾸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꾸준하고 재밌게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정리를 하면 3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부동산 공부라고 빼놓지 말고 일상으로 가져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실함의 크기를 키우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중간중간에 여행을 하면서 나를 좀 리셋시키는 거. 저는 이 3가지를 하신다면요, 분명히 부동산 공부를 꾸준하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